무주 덕유산 적상산 품에 안긴 무주의 작은 마을 포내리. 여느 시골 마을처럼 이곳에도 세월의 풍상을 온몸으로 오롯이 견디고 살아온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일평생 마음속에 꾹꾹 눌러 담은 삶의 이야기가 이 마을 보건진료소에서는 구수한 노래가락처럼 또 때로는 덤덤한 고백처럼 펼쳐진다고 하는데요. 이런 어르신들의 일상을 글 또는 사진으로 담아내는 박도순 작가를 오늘 문화향에서 소개합니다. 덕유산 한자락 끝에 적상면 포내리가 있습니다. 앞뒤로 보이는 거라곤 모두가 산인 이 마을 보건진료소에 박도순 작가가 둥지를 틀었습니다. 박도순 소장은 무주군 보건행정과 소속 30년 베테랑 간호사입니다. 옛날엔 만배딸, 도순이로 불렸는데 5년 전 고향 포내리로 발령을 받으면서부터는 보건진료소 소장님으로 불립니다. 그런 박 소장이 얼마 전 일을 냈습니다. 생애 첫 번째 사진전을 연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26년간 타향살이 하던 박도순 소장은 어느 날 고향을 기록해야 한다는 생각을 한 모양입니다. 누구에게나 고향은 애틋한 공간이기 때문일까요? 고향에서 마주치는 물건들, 하루가 멀다 하고 진료소에 오시는 어르신들을 촬영하기 시작한 지 2년 반 만에 전시 제의를 받았습니다. 박도순 작가는 사진의 본래의 특성을 잘 살리면서도 거기에 작가의 삶의 이런 통찰력이 담긴 시선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게 이제 좋은 작품일 뿐더러 지역의 작은 역사의 기록이다. 이런 측면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작업이다. 또 지역의 작가들이 멀리 가서 소재를 찾고 이런 게 아니고 내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의미 있는 작업을 해낼 수 있다. 또는 앞으로 작업을 뭘 해야 될 건지 시사도 해주는 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박도순의 작품엔 가슴 뭉클한 고향이 담겨 있습니다. 익숙한 풍경이라서가 아니라 오히려 익숙해서 지나쳤던 고향을 제대로 잡아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냥 놀이 수준으로 찍는 거야 찍지만 소위 사진 작가가 되었다고 하면서 너의 작품은 무엇인가를 내보여 달라고 할 때 보여줄 수 없을 때 느껴지는 좀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없으니까 좀 고민하고 있다가 가장 중요한 것은 네 곁에 있다. 가장
네 발밑부터 찍어라. 네가 선 곳이 포인트다. 네가 서 있는 곳이 촬영 지점이다. 네가 그 자리에 서서 찍은 게 가장 베스트 사진이다. 이런 말들이 아 그게 그 뜻이었구나. 이제 이 말이 저에게 오기 시작하면서 예 이제 우리 진료소에 매일 눈만 뜨면 오는 그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고 가장 많이 보는 사람이 누군가 생각했더니 진짜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이 진짜 출입문만 열면 하루에 30명, 40명이 우리 보건진료소를 다녀가시는데 그분들의 삶을 놓친 게 너무 안타깝고 소품 사진은 벽에 걸고 인물 사진은 책 속에 넣었습니다. 책에는 진료소에서 매일 만나는 어르신들의 사진과 함께 그들이 박 소장에게 풀어놓은 말들을 섬세하게 기록했습니다. 글과 사진을 함께 느낄 때 비로소 포내리 풍경이 가슴에 그려집니다. 물론 포내리를 만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실제로 한번 가보는 거겠지요. 이제는 길이 좋아 전주에서도 대전에서도 1시간이 좀 넘으면 갈 수 있지만 30년 전 무주는 전주에서 버스를 타도 3시간이 걸리던 곳이었습니다. 무주 포내리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낸 박도순 작가. 적상산 붉은 단풍이 가을을 알리고 덕유산의 설경이 겨울을 알리는 고향의 풍경은 변함이 없지만 곱고 꼿꼿했던 마을 어르신들도 세월 앞엔 장사가 없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사진 찍자고 할 경우에는 처음에는 사실 이분들이 정식으로 카메라 앞에서 사진을 찍어본 기억이 뭐 20, 30년 동안 한 번도 없었다는 분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당신 모습인데도 찍어서 액정을 보여드리면 깜짝 놀라세요. 많이 늙었다고. 늘 거울을 볼 때는 매일매일 보니까 그 차이를 별로 느끼지 못하시다가 정지된 사진으로 딱 보여드리면 아우 내가 이렇게 많이 늙었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근데 저는 그 어르신들의 늙으신 모습이나 뭐 어떤 그런 미소가 낯설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 고목에서 하얀 연한 순이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 있거든요. 어르신들의 미소에서. 오전 9시 문 여는 시간이 되기도 전에 어르신들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파스를 붙이면 더 이게 더 신날 텐데 다른 손은 손은 괜찮아 또 나봤어 이거는 벌써 나왔는데. 박도순 씨는 보건소장이기에 앞서 어르신들의 딸이자 며느리입니다. 어제 미용사는 왜 싸웠어요? 술 먹고 매주고 아무 멀쩡하고 찍대기 분이라고 그래서 다부지기 당했지 뒤통수한테. 자연스레 아픈 얘기 속에 숨어있는 속마음도 스스럼없이 드러냅니다. 싫어야. 응. 왜 그러냐? 안 가. 그랬더니 이제 가족들은 그럼 나 오늘 가고 내일 금수하고 머리 태워주면 가도 그러나 안 간다고 했더니 엄마 성질이 왜 저러냐. 그리고 낭지는 막 쏘가지려고 그래. 안 간다고 할게. 사업도 성질이려고. 그래서 어차피 따라갔어 그때. 박도순 작가가 어르신들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것은 순전히 속아는 사람 프리미엄입니다. 네네네 맞아요. 자 우리 큰 며느리 친정아버지가 빗자리 매다 준 거예요 이게. 정읍에 사는 큰 며느리 친정 아버지가. 네. 나는 여기 있고 정읍 사니까 이런 걸 잘 하니까로 이제 선물로 이제 피어보니로 사다 준 거예요. 그분들의 장롱을 열어주고 또는 헛간을 열어주고 또는 뭐 광을 열어주시는 이제 이런 어떤 게 그 깊이에 따라서 제 삶이 그분들의 삶으로 더 깊이 들어갔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저도 그분들의 삶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거. 그러니까 단순히 뭐 배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이 정도 수준이었다가 그러면 소화제 드릴게요, 머리 아픈 약 드릴게요. 증상에 따른 어떤 서로의 처방만 왔다 갔다 하다가 왜 배가 아픈지를 듣게 되고 왜 머리가 아픈지를 듣게 되잖아요. 그러면 원인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자식이 사업을 하다가 망했는데 밤새도록
잠을 못 자서 소화가 안 된다든가 그러면 소화 안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자식이 사업을 하다 망한 그 속상한 어떤 부모로서의 그 아픈 감정이잖아요. 그것을 제가 이렇게 또 건드려줘야 되니까 그런 내밀한 것들이 서로 오픈되면서 사진에도 그렇게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분들의 삶 속으로. 그렇게 찍은 사진들이 기록이 됐습니다. 어르신들은 골 깊은 주름살에도 카메라 앞에서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엄마의 미소, 아버지의 웃음으로 말입니다. 오후 왕진길엔 카메라도 챙깁니다. 왕진은 거리가 멀고 환자의 거동이 불편할 때 하는데 평일에는 왕진을 안 하는 날이 없을 정도입니다. 박 소장에게 왕진은 고향을 기록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네, 업무가 우선이기 때문에 업무적인 일을 보고 나서 골목길을 걸어가거나 어르신들을 만나면 그런 사이에 사진을 촬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진이 우선은 아니거든요. 그래도 카메라는 늘 가지고 다니면서 인상적인 장면이 있거나 저거 좀 멋있는 작품이 되겠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 셔터를 누르는 것이니까요. 오늘 같은 경우도 모르겠어요. 어떤 풍경이 제 눈에 띌지는 모르지만 뛰면 좋겠고 아니면 또 다음에 또 가면 되는 거니까요. 포내리를 포함해 8개 마을 740여 명의 주민들을 박도순 소장이 돌봐야 합니다. 오후 2, 3시쯤엔 어르신들이 집보단 마을회관에 모여 계십니다. 오늘은 적상면 초리에 나왔습니다. 저기 어머니 거 혈압약. 어제 혈압약 달라고 하셨잖아요. 다른 분들 지금 두 분은 어디 여행을 가셨구만? 다 갔어. 여기다 놓으면 어머니. 어제 이거는 어머니 거고. 알아 이름. 네, 요게 저기 백석이 씨하고 한옥분 씨. 이분도 가셨어요? 여기 나도 갔다. 박도순 소장의 간호대학 동기들이나 지인들은 그녀를 또순 여사라 부릅니다. 무슨 일이든지 야무지고 똑소리 나게 잘 해내기 때문인데요. 이 별명답게 사진도 끊임없이 묻고 또 물으며 독학으로 배웠습니다. 사실 박도순 작가가 카메라를 처음 만진 건 지난 2002년이니 그리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남들과 다른 게 있다면 고향을 기록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꾸준히 열정적으로 해왔다는 것입니다. 연습을 많이 해봤죠. 심지어 덕유산에 설경을 촬영하러 갔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올린 갤러리의 포스팅의 F값을 보면은 뭐 7.1이나 8.0이나 아니면 9.1, 뭐 11 요 정도 수치를 놓고 찍는데 선생님은 왜 8로 세팅하셨습니까? 제가 질문을 올려요. 그게 어디 책 몇 페이지에 나옵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또는 선생님은 왜 똑같은 덕유산 설경인데 당신은 왜 플러스 0.3을 오바 노출 줬습니까? 당신은 왜 0.7을 줬습니까? 정말 무식한 질문을 제가 해대기 시작한 거예요. 갤러리에다가. 네, 인터넷에. 겨울비가 부슬부슬 내립니다.
카메라에 비가 젖는 게 걱정되지 않는 모양입니다. 반짝거리는 장독들, 빈집 마루에 내걸린 배주, 햇빛을 받지 못해 곧 썩을 듯 거무튀튀한 곶감에도 이야깃거리가 있나 봅니다. 비 오는 날은 태양도 없고 그 항아리나 이런 데 촉촉하게 어떤 습기를 머금고 있기 때문에 사진의 느낌이 맑은 날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건 아마 찍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고즈넉한 느낌이 나고 촉촉한 느낌이 나면서 그것이 주는 그 느낌이 아주 햇살 좋은 날의 느낌하고는 달라서 어제 뭐 비는 좀 부슬부슬 왔지만 저는 촬영하는 내내 그 모습은 다른 모습을 담을 수 있어서 제 안에 이렇게 행복이 또 일었던 것 같아요. 박도순 작가의 렌즈엔 고향 풍경 그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향수나 노스텔지어라는 단어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녀의 고향은 무엇일까요? 참 단정해 보입니다. 빨랫줄만 보아도 주인의 성품이 보입니다. 겨울철엔 농가에서 별로 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아랫목에만 앉아 있을 수 없으니 뭔가 일거리를 기어이 찾아냅니다. 부부가 엿기름을 다립니다. 여기에 고춧가루를 부으면 고추장이 됩니다. 먹을 것을 만들고 집 안팎을 정리하는 것은 한 해를 준비하는 것이겠지요. 창고에는 버릴 것, 고쳐 쓸 것, 보관할 것들을 구분합니다. 물건 하나하나마다 주인과의 사연 내지는 추억이 서려 있습니다. 박도순 작가는 그런 이야기들을 사물과 동일시하는 매우 예민한 감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향수가 아니라 경험과 기억입니다. 어머니들이 널어놓은 뭐 낡은 수건이라든가 아니면 삼배 보자기만 봐도 저 삼배가 짜지는 과정을 익히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한 장의 보자기에 얽힌 어머니의 삶이 저는 다 보이고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삼배질삼을 할 때도 삼배를 심어서 그 삼나무를 잘라서 껍데기를 벗겨서 말리고 겨울까지 그 작업이 이루어져서 겨울에 배틀에서 배를 짠다든가 이런 모습들, 그런 삶이 무성영화처럼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 풍경들을 볼 때마다. 어르신들의 아픈 몸과 함께 남몰래 소갈이해온 세월까지 보듬는 박도순 소장. 그분들의 삶을 알기에, 그리고 그들의 아픔을 진정으로 공감하기에 그녀의 눈에는 어르신들의 손때 묻은 물건 하나도 특별하게만 보입니다. I've come to talk with you again, because a vision softly creeping left its seeds while I was sleeping, and the vision that was planted in my brain still remains within the sound of silence. In restless dreams I walked alone.
왜 이걸 굳이 열쇠로 채우지 않고 숟가락이나 아니면 저런 꼬챙이로 잠그는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배고픈 사람은 들어와서 먹어도 좋다라는 일종의 암묵적 그 관용이 이 속에 담겨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제가 어렸을 때 다람쥐같이 큰 집 곳간에 드나들면서 꽃감도 빼먹고 꿀도 손가락으로 찍어서 먹었을 때 우리 큰어머니는 다 알고 계시면서도 눈 감아 주셨구나. 앞쪽이 아니고 집 뒤안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용도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졌지만 가마솥에 밥을 해서 뚜껑을 열면 온 집으로 퍼졌던 그 밥 냄새가 그대로 저는 느껴지는데 이제는 젊은 사람들 농촌을 떠나고 이 솥이 걸려있던 자리에는 지금 아마 입식 부엌이 됐을 것이고 가스레인지가 걸려 있겠죠. 업무가 끝나면 찍은 사진들을 컴퓨터에 입력합니다. 포토샵을 이용해 색 보정을 하고 이 사진이 어디에 사용될지를 생각합니다. 아마 그녀의 세 번째 책이 출판될 때 사용되겠지요. 그녀의 서가에는 박범신의 소설들이 빼곡합니다. 두 권의 책에서 보여준 그녀의 비범한 글솜씨와 무관치는 않을 겁니다. 뭐 다른 시인이라든가 뭐 저도 수필 쓰는 걸 좋아해서 수필 선생님들 책도 많이 읽기는 하지만 특히 박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여기 여기 괴목리 지금 제가 이 포내리에 제가 다녔던 그 초등학교에 선생님으로 와서 근무했던 그런 어떤 경력이 있으셔요. 저도 나중에 그걸 알았거든요. 그리고 또 작년에는 무주에 인문학 강의도 하러 오셔서 직접 뵙고 말씀도 나누고 제가 사진도 찍어드리고 그러기도 했었는데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그분은 소설의 어떤 구성력이나 스토리에 이런 이어가는 거 거의 저는 천재적인 능력을 가진 분이라고 생각해요. (2년) 반 동안 200여 분의 포내리 어르신들을 사진에 담았습니다. 그녀가 만난 그들의 삶은 숭고했고 작가 자신을 성장시켰습니다.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삶의 무게를 지니고 살아왔음을 그녀는 압니다. 깊게 패인 주름에서 살아낸 자의 훈장을 봅니다. 그녀는 내 부족한 필사로 충분히 기록하지 못한 죄송함은 두고두고 갚아야 할 빚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자신의 사진이 되고 기록이 되어준 포내리 사람들에게 이 사진들을 바친다 했습니다. 보건진료소장이 돼 30년 만에 고향을 찾은 박도순 작가. 그녀가 글과 사진으로 담아내는 포내리의 일상은 참 따뜻하고 애잔합니다. 박도순 소장처럼 2016년 새해에는 주위의 사람들을 살피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을 어루만지고 공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It's like a favorite song that we love to sing. Every time we hear the music,